당신 없는 하늘 아래 아내가 자는 줄만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인천 변두리 1987년 늦가을이었습니다. 신기촌 뒤편 좁은 골목. 25 김성도는 중고 포장마차 앞에 서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녹슨 철제 기둥, 남색 천막, 바퀴 하나가 삐걱거리는 그것이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성도 씨, 추워요. 23 황인순이 얇은 가디건을 여미며 다가왔습니다. 오늘 아침 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주례도 없고 하객도 없었습니다. 도장 2개가 찍힌 서류 한 장이 그들의 결혼식 전부였습니다. 일단 들어가 봐요. 성도가 천막을 걷어 올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가스레인지와 플라스틱 의자 2개, 그리고 접이식 탁자가 전부였습니다. 바닥에는 누군가 버린 돗자리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는 거예요? 인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두 달만. 극장일이 좀 더 들어오면 월세방을 구할 수 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천막 안에서 담요 한 장을 나눠 덮었습니다. 11월의 찬바람이 천막 틈새로 파고들었습니다. 인수는 몸을 떨었고 성도는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열쇠도 없고 문도 없는 집이었습니다. 새벽 4시 성도는 잠에서 깼습니다. 누군가 천막을 열고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취객이었습니다. 남자는 포장마차 안을 둘러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쳇, 팔 게 하나도 없네. 그리고 비틀거리며 사라졌습니다. 성도는 인순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품에서 작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수는 포장마차 밖에서 세수를 했습니다. 공용수도에서 받아온 물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젖은 손을 호호 불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이잖아요. 천장도 있고요. 성도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낮이 되자 성도는 명동의 한 소극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무대 장치 기술자였습니다. 무대 바닥을 조립하고 배경막을 매달고 조명 틀을 고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먼지가 가득했고 톱밥이 옷에 달라붙었습니다. 하루 품삯은 10,000원이었습니다. 저녁 8시 일을 마치고 돌아온 성도는 포장마차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천막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인순이 가스레인지에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그녀는 밝게 웃었습니다. 손톱에는 아직 하얀 페인트가 묻어 있었습니다. 낮 동안 포장마차를 정리하고 천막을 기운 흔적이었습니다. 손 괜찮아요? 성도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사람은 좁은 포장마차 안에서 라면 한 그릇을 나눠 먹었습니다. 국물이 식기 전에 서둘러 먹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졌고 거리는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인수는 천막 틈으로 보이는 별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별 보여요. 성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울 하늘에서 보기 드문 별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포장마차에서 시작된 삶이 어떤 무대로 이어질지, 그리고 언젠가 그 무대의 조명이 모두 꺼지는 순간이 올 것이라는 걸. 포장마차 생활이 2달째 접어들었습니다. 12월이었습니다. 서울에 첫눈이 내렸고 천막 위로 쌓인 눈이 새벽마다 녹아 떨어졌습니다. 인수는 물이 새는 곳마다 양동이를 받쳐두었습니다. 또 감기 걸리겠어요. 인순이 기침을 했습니다. 열흘째 계속되는 기침이었습니다. 성도는 약국에서 산 감기약을 내밀었습니다. 병원 가야 해요. 괜찮아요. 이거면 돼요.
인수는 약을 삼키고 물을 마셨습니다. 성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비가 없었습니다. 명동 소극장에서 일이 끊겼습니다. 연말이라 공연이 줄었고 기술자들도 남아돌았습니다. 성도는 아침마다 극장 뒤편에서 대기했습니다. 감독이 나와 손가락으로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너. 성도는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불리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인순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늘도 안 됐어요? 인순이 물었습니다. 성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은 될 거예요. 미안해요. 왜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인수는 웃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밥 대신 라면을 끓였습니다. 사흘째 라면이었습니다. 성도는 다른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건설 현장, 식당 설거지, 전단지 돌리기, 무엇이든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인순이 그의 손을 만졌습니다. 거친 굳은 살과 터진 살같이 만져졌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성도는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인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1월이 되었습니다. 극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춘문예 당선작 공연 준비였습니다. 무대가 크고 일손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성도는 새벽부터 밤까지 극장에 매달렸습니다. 무대 바닥을 깔고 기둥을 세우고 조명을 매달았습니다. 김 기사, 이거 다시. 무대 감독이 소리쳤습니다. 성도가 고정한 배경막이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사다리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집중 좀 해. 감독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성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배경막을 다시 고정하고 사다리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밤 11시 일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극장 뒤편 골목에서 인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요? 조금 전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인순의 손은 얼어 있었습니다. 성도는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김밥과 계란말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디서 났어요, 이걸? 친구가 줬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성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순이 낮 동안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다는 걸, 그리고 그 돈으로 이 도시락을 샀다는 걸. 당신 몸도 안 좋은데. 괜찮아요. 이제 기침도 많이 나았어요. 인순이 웃었습니다. 성도는 김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 손 다친 데 없어요? 인순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붕대가 감긴 손가락을 만졌습니다. 이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 인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순은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요? 조금만 더요. 조금이 얼마예요? 성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포장마차로 돌아왔습니다. 천막 안은 냉골이었습니다. 인수는 담요를 꺼내 성도에게 덮어주었습니다. 당신이 덮어요. 난 괜찮아요. 두 사람은 한 담요를 나눠 덮고 누웠습니다. 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도 씨, 응, 우리 잘 될 거예요. 그렇죠? 성도는 대답 대신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인순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여자에게 제대로 된 집을 만들어주겠다고.
포장마차가 아닌 열쇠가 있는 집을, 문을 잠글 수 있는 집을. 공연은 한 달 뒤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성도는 매일 극장으로 향했습니다. 무대의 조명이 완성될 때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 우리 인생 무대도 이렇게 완성될까? 공연이 끝난 다음 날 성도는 품삯을 받았습니다.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는 곧장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이 돈으로 구할 수 있는 방 있어요? 중개인이 장부를 넘겼습니다.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신림동 반지하. 보증금 없고 월세 15만 원. 보러 갈 수 있어요? 지금 가시죠. 방은 지하철역에서 15분 거리였습니다. 골목 끝 낡은 빌라 지하였습니다.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었고 습기가 벽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문이 있었습니다. 잠글 수 있는 문이. 여기요. 성도가 말했습니다. 중개인이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이틀 뒤 두 사람은 포장마차를 떠났습니다. 짐은 담요 2장과 냄비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인수는 반지하 방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열쇠 있어요? 성도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인순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열어도 돼요? 성도는 열쇠를 건넸습니다. 인순이 문을 열었습니다. 덜컥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빈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우리 집이네요. 진짜 우리 집. 성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극장 일이 늘었습니다. 성도는 여러 극장을 오가며 일했습니다. 대학로, 명동, 해화동. 무대를 만들고 해체하고 또 만들었습니다. 품삯은 조금씩 올랐습니다. 인수는 임신했습니다. 입덧이 심했지만 그녀는 웃었습니다.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둘 다 좋아요. 성도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저녁마다 인순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작은 생명이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겨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학송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성도는 병원 복도에서 아들을 처음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무게였습니다.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인순이 물었습니다. 성도는 아들의 손가락을 만졌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분유가, 기저귀가, 병원비가 쌓였습니다. 성도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2시에 돌아왔습니다. 극장 일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밤에는 극장에서 일했습니다. 당신 너무 무리해요. 인순이 말했습니다. 성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요. 또 조금만 더였습니다. 어느 날 성도는 무대 위에서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인순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학송을 업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인순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지 말고 쉬어요. 제발. 성도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무대 조명처럼. 퇴원 후 성도는 일주일 동안 쉬었습니다. 처음으로 낮 시간에 집에 있었습니다. 인순이 학송을 재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들의 작은 손이 엄마 손가락을 잡고 있었습니다. 당신, 이거 봐요. 인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학송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성도는 그 웃음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누구를 위해 버티는지, 우리 잘 살고 있는 거 맞죠? 인순이 물었습니다. 성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잘 살고 있어요. 그날 저녁 성도는 다시 결심했습니다. 천천히 가기로.
무너지지 않을 만큼만 일하기로, 그리고 이 작은 가족을 지키기로. 그는 몰랐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오래 갈지, 그리고 언젠가 이 집의 빛이 모두 꺼지는 날이 올 거라는 걸.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충분했습니다. 반지하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아들의 웃음소리, 인순의 따뜻한 손.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학송은 고등학생이 되었고 딸 소연은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반지하를 떠나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방 2개, 거실 하나.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성도는 이제 극장 무대 감독이 되어 있었습니다. 품삯은 안정되었고 매달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였습니다. 인수는 여전히 웃었습니다. 우리 참 잘 살고 있지? 성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월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학송의 수능이 끝난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성도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오전 9시,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벌써 일어났나? 성도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인순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엌에도 없었습니다. 소연의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소연아, 엄마 봤어? 안 봤는데요. 성도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어디 갔지? 성도는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불이 살짝 움직인 게 보였습니다. 이불 속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여보, 아직 자요? 성도가 이불을 걷었습니다. 인순이 누워 있었습니다. 등을 돌리고 몸을 웅크린 채로. 일어나요. 아침인데. 인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도가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성도는 인순을 돌려 눕혔습니다.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성도가 볼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여보, 여보. 성도가 인순을 흔들었습니다. 인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귀를 그녀의 가슴에 댔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학송아, 소연아. 성도가 소리쳤습니다. 학송이 뛰어왔습니다. 왜요?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 학송이 얼어붙었습니다. 침대 위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 빨리. 학송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구급대원이 왔습니다. 인순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성도는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학송과 소연이 뒤따라 달렸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예. 언제부터 반응이 없으셨죠? 아침에. 깨웠는데 안 일어나서. 심폐소생술 하셨습니까? 아니, 저는 그냥 자는 줄.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간 심장마비로 보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의사의 말이 멈췄습니다. 성도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영안실로 모셨습니다. 성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송이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영안실 문을 열었습니다. 흰 천이 덮인 침대가 보였습니다. 성도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천을 걷었습니다. 인순이 누워 있었습니다. 아침에 봤던 그대로였습니다. 평화로운 얼굴, 잠든 것 같은 모습. 여보. 성도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평생 따뜻했던 그 손이. 자는 줄 알았어요. 그냥 자는 줄만 알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학송이 뒤에서 흐느꼈습니다. 소연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조문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극장 동료 몇 명, 동네 이웃 몇 명, 흰 국화꽃이 빈소를 채웠습니다. 성도는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인순이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 아무 말도 없이 가면 어떡해요? 성도가 속삭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가 보였습니다. 인순이 마지막으로 누워있던 그 자리. 성도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이불을 만졌습니다. 미안해요. 깨울 걸 그랬어요. 그의 목소리가 빈방에 울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도는 극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어느 밤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복도에서 소연의 방문 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냄새가 아직 나. 소연이 인순의 옷을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성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술 기운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문을 열었습니다. 소연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 아빠가 울지 않을게. 내 엄마가 지켜보잖아. 그날 밤 성도는 술병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시 일어서기로. 봄이 왔습니다. 인순이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성도는 다시 극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무대 감독실 문을 열었을 때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김 감독님, 이번 공연 부탁드립니다. 연출가가 대본을 건넸습니다. 성도는 대본을 받았습니다. 손에 익은 무게였습니다. 무대를 조립했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조명을 매달고 배경막을 고정했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리허설 날 무대 조명이 켜졌습니다. 객석은 어두웠고 무대만 밝았습니다. 성도는 조명 부스에 앉아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조명이 깜빡였습니다. 우연이었지만 성도는 미소 지었습니다. 공연 날 객석이 가득 찼습니다. 학송과 소연이 왔습니다.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막이 올랐습니다. 무대 위 배우들이 움직였습니다. 대사가 흘렀고 음악이 흘렀습니다. 성도는 조명 콘솔을 조작했습니다. 장면이 바뀔 때마다 빛이 변했습니다. 공연이 끝났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성도는 부스에서 나와 무대 뒤로 갔습니다. 학송과 소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멋있었어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성도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도 봤을까? 봤을 거예요. 학송이 대답했습니다. 성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책장 위에 인순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성도는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공연 잘 됐어요. 당신도 봤죠? 대답은 없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학송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소연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지만 텅 비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성도는 오래된 상자를 열었습니다. 포장마차 시절 사진이 나왔습니다. 젊은 인순과 젊은 자신,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행복했어요. 성도가 사진을 만졌습니다. 종이가 낡아 구겨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괜찮아요.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그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극장에서 새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는 여전히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조명을 켰습니다. 막을 올렸습니다. 무대 위 배우가 대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도 그 사랑은 남습니다. 성도는 조명 부스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남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성도는 극장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 하늘에서 보기 드문 별. 여보, 저기 별 보여요. 성도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아무도 없었지만 그는 웃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처음 본 그 별처럼 오늘도 별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 무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막은 내렸지만 조명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 어딘가에 인순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성도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삶은 계속되었습니다.